환갑이 넘어서 특히 남자가요. 파킨슨병은 남자가 1.5배 더 많거든요. 여성보다. 남자가 심한 잠꼬대를 하고 냄새를 잘 못 맡고 청각이 과민해지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발이 떨리고 푸틴처럼 이렇게 걷고요. 한 다리가 좀 끌리는 느낌이고 유입 배출 시간이 늦어지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침을 좀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킴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이요.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급해지고 발기부전이 생기고 성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파킨슨병 전구 증상일 수 있다. 이 파킨슨병은 금방 증상에서 봤듯이 단순한 뇌 문제가 아닙니다. 뇌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치료를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좀 어렵지만 왜 뇌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가 왜 단순한 몇 가지 약물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전신성 만성 신경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뇌간 흑질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죽고 그걸로 인해서 채성신경, 움직임, 쫑쫑걸음, 팔다리가 떨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자세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 침 흘리고 기립성 저혈압, 변비, 발기부전 오고 소변이 급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자율신경의 문제거든요. 이런 전신의 문제예요. 전신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몸 모두를 건강하게 해야 그나마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고 서서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얘기들을 잘 따르면 한 달이면 일단 만성신경염증은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그렌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각종 피부 질환, 건선, 백반증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면역 염증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치매 파킨슨 환자 치료해보는데 정말로 한 달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물 다 끊고도 원래 상태보다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멈출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뇌간 흑질 기저핵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파킨슨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이 도파민 세포가 80% 정도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이외에 이런 자율신경, 그 다음에 세로토닌 뉴런, 노에피네프린 뉴런, 아세틸콜린 뉴런, 자율신경들이 같이 병이 들어요. 뭐 때문에? 만성 염증 때문에. 이건 네이처에 나온 얘기예요. 파킨슨병은 만성 염증을 넘어선 자가면역 염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크푸드들, 설탕, 음료수, 방, 과자 이런 걸 먹으면 장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장내 유해균이 삽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자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돌고 혈관 내장벽을 통과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T세포, 배식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초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관 내장벽을 통과해서는 성상교세포, 미세하교세포 과활성화가 돼서 만성염증이 되고 알파시누클레인, 루이바디가 만들어지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고 그러면서 파킨슨 치매가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초기에 만성염증이 전신에 문제가 생기고 뇌간 흑질 기저핵 자율신경 그렇게 해가지고 채성신경 여기에 염증 생기다가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느리게 움직이는 소동증, 쫑쫑거림 그 다음에 자세 불안정증 손발 떨림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 전에 이미 전신에 염증이 있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을 때는 도파민 세포가 80%가 뉴로널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은 다음에 파킨슨 진단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진행을 하갑니다. 이 변연계라고 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무감정증, 불안,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파킨슨병은 아직 정신기운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4.7배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대뇌 피질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한 50% 이렇게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신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전신 만성신경염증 질환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치료를 위해서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뭘로? 음식으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잘 공급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 포탄, 미네랄 잘 공급돼요. 그리고 만성염증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우리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16시간 공복을 하면 프로테아점 시스템,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토파지 시스템, 자가포식 시스템으로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심지어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잡아먹고 병든 뇌세포를 수리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도 높은 운동,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뇌는 살아날 수도 있다. 메이 리버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이처에서, 자마에서. 메이 리버스. 강도 높은 운동은 파킨슨의 병기를 바꾸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표되고 있죠. 도파민 PET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거, 도파민이 분비돼서 죽었다고 하는 도파민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좋아지더라. 뇌가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뇌간의 흑질, 기저핵 부위에서 도파민 세포가 거의 80% 소실된 거예요. 30% 소실되면서부터 푸틴처럼 팔 좀 덜 움직이고 한 다리를 끌기 시작하고요. 10년 전에 아주 심한 잠꼬대, 렘수면 행동장애, 그리고 후각 소실, 청각이 과민해지면서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우리 엄마 아빠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자율신경 증상으로 기립성 저혈압, 변비,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 오고 소변이 급해지고 위배출 시간이 느려지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아세틸콜린 뉴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 기능을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성격이 급해지고 외골수가 돼요. 나이 들면 자꾸 외골수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로토닌 분비 세포가 망가지면 삶에 재미가 없으면서 우울증이 생겨요.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후각신경 세포가 망가지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손해가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해, 시상, 피질 회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니까 자세 불안정증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전신의 문제 왜 발생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출발합니다.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 그리고 알러지 있는 음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3달 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에요. 설탕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설탕을 먹으면 왜 나쁜가? 이걸 기억하세요.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걸 끊으면 상당히 많은 수가 우울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도, 치매도, 수도 없이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들, 이것만 제대로 끊고 좋은 차 마시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 양파, 상추, 깻잎, 양배추, 배추, 무, 각종 나물들 이런 것들을 먹은 환자하고 그 다음에 설탕, 빵,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각종 필수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뷰티리시 코커스, 코프로코커스, 네거티비 바실러스, 루미노코카세아 이런 장내 좋은 세균들이 살면서 염증을 줄여주더라.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뷰티리산을 만들어내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내독소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항산화하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바카스에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 이런 것들도 분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나쁜 세균이 자라면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염증을 없애서 파킨슨병에 영향을 주더라. 초기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만 바꾸면? 설탕만 끊으면. 대신 섬유질이 많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연 야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파킨슨병 초기부터 진단을 받은 후 상당히 진행한 후 이런 환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최초의 사건은 정크푸드,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끊는 겁니다.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차단을 했어요. 뉴로날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고 자율신경세포가 죽고 전신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살려내는 좋은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RBGR 레벡, 자귀나무 하판피. RBGR 레벡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자귀나무인데 한국에서는
합판피 약제를 써요. 그런 약들이 어떻게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설명해 볼게요. 글루타메이트 신경 흥분 독성, 그 결과로 인해서 뉴로널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글루타메이트예요.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흥분하면 세포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RBGR 레벡은 이런 과도한 글루타메이트 흥분성 독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됐어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20% 정도에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당겨서 시냅스의 흥분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80% 정도에서는 성상교세포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는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대사를 거쳐서 ATP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으로 그런 대사를 거쳐서 다시 일이 들어가서 재활용해서 써요. 그런데 파킨슨 환자는 이 뉴런의 과흥분성,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중추신경에 있는 면역세포거든요. 대식세포 같은 거. 얘가 액티베이트 되고 어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트 되면 염증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대사가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들어오잖아요. 시냅스 다음 단계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칼슘이, 양이온이 쑥 들어와요. 많이. 그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칼슘 이온을 저장하고 칼슘 항상성을 유지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에 빠지고 결국은 흥분 독성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나간다. 그런데 그것을 RBGR 레벡, 합판피가 이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글루타메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노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루타메이트는 모든 신경세포에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흥분성을 일으키고 적절한 억제성을 일으키는 글라이신, 가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경이 흥분했다가 휴지기를 가졌다가 흥분했다가 휴지기를 가렸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잘 움직이고 사고하고 말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깨지는 거죠. 파킨슨 환자는 특히 움직임 장애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파킨슨 환자가 최대 심박수 65% 이상, 80% 이 정도의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파킨슨의 병기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환자가 왜 완치된 케이스가 없는가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고 있는 안녕 파킨슨 저자 환자는요, 운동을 해낼 수가 없어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약물 다 끊고 하나, 둘,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그렇죠. 돼가고 하나, 있습니다. 둘. 그러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왜 파킨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뉴런의 염증이 생기고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가 과활성화돼서 글루타민 신경흥분 독성도 생기고 이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이 염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하면 이 만성염증을 운동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강도 높게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못하는 세포를 에이팝토틱 시그널, 세포를 제거하는 시스템에 시그널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세포, 좀비 세포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해요. 당연히 세포가 재생되는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 희돌기 아교세포는 재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재생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운동하는지 영상 한번 보세요. 셋, 넷, 손가락 쓰고 하나, 발가락 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섯 바퀴, 하나,
다리 쭉쭉 멀리 하나 둘 셋 넷 올라와요. 내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오고, 자,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조절해서 내려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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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집어넣고, 그렇죠. 더 내려와요. 더 내려와요. 조절해서 잘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균형 잡으시고, 이게 균형 운동. 하나, 둘, 그렇죠. 균형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자세 불균형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